주말에 조금 암울 모드였으니까 저녁까지 하방 분위기가 강했거든요. 그래서 어제 오전에 말씀드린 게 특별한 변화 없으면 물려도 숏에 물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리고 저녁에 35K 때죠. 35K 때 36K 장악이 쉽지 않아 보였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 하방 보고 36K 저항대를 상방 분기점으로 잡자. 36K를 뚫고 장악을 하면 그때 상방으로 관점을 돌리자 말씀드렸는데 전 못 보고 잤어요. 12시쯤에 36K 공방전을 보다가 요쯤이죠. 보다가 하도 지겨워서 너무 졸려서 잠들어 버렸는데 딱 떡상 전에 잠들어 버린 것 같아요. 원래 코인 하시면 1시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1시 반? 그때까지는 있다가 잠을 주무셔야 돼요. 저는 요즘 너무 피곤해갖고 예전에는 이제 시세 알람도 다 설정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하거든요. 그거에 너무 잠을 못 자갖고 잠은 잘 자야죠.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그냥 놓치면 놓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잠든 직후에 거의 직후에 여기 36K를 올라타면서 세게 뚫었죠. 근데 여기 이제 첫 양봉은 휩쓸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는 거죠. 일단 지켜보더라도 이 두 번째 장대 양봉에서는 여기서는 일단은 벌써 36.7K까지 간 거잖아요. 36.5K를 넘어서 버린 거니까 양봉 두 개로. 이러면은 여기서는 일단은 무조건 36K 장악이 거의 확정이니까 여기서 올라타야죠. 이 두 번째에서라도. 저는 꿀잠 자느라고 못 탔고 일어나 보니까 39K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오전에 겨우 38K 후반에 잡았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슛은 치면 안 될 것 같아요. 내리면 롱. 처음 선물하는 법 시작할 때 일단 격리로 하라고만 말씀드리고 제대로 설명을 안 드려서 이번에는 교차 모드, 격리 모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. 여기 이렇게 요거 해서 바꾸는 거 다 아시죠? 처음에는 교차 한 20배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격리 모드로 꼭 선택을 하시고 처음 시작할 때 교차 격리 중에서 일단 격리를 선택하고 시작하시라 말씀드린 게 교차는 내 계좌에 있는 잔고 전부를 증거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하면서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금한 돈을 바로 다 청산 당하실까봐 격리로 꼭 바꾸고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중요해요. 교차 격리 차이점은 교차는 내가 가진 증거금을 다 활용해서 하는 거고 격리는 내가 실제 포지션 잡은 금액만, 주문한 금액만, 실제 베팅한 금액만 활용이 되는 거예요. 나중에 청산이 되더라도 내가 베팅한 금액만 나가는 거고. 교차는 일단 장점은 내 계좌 전체 증거금으로 여러 상품 계약을 동시에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죠. 동시에 공유를 하는 거예요. 내 계좌 잔고를. 하지만 격리는 딱 그 상품에 그 증거금만 적용되는 거고. 그래서 교차는 이제 여러 상품들 선물 계약을 하고 싶으신 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들한테 맞는 거고, 격리는 어떻게 보면 좀 방어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 딱 내가 설정한 금액만 하는 거니까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차는 여러분이 이 선물 거래에 능숙해질 때 그때 활용하셔도 늦지 않을 거란 제 생각이고. 그래서 교차를 이제 나중에라도 해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손실이 나거나 뭐 이익이 나는 거에 따라서 레버리지가 줄고 늘고 이제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.
수익을 보고 있으면 레버리지가 자동으로 줄어들겠고, 손실을 보면 이 레버리지가 늘어나게 되겠죠. 그래서 이 레버리지가 뭐 100배 이상 가게 되면 유지 마진을 이제 초과하게 되고 청산가에 도달하게 돼서 청산에 이르는 거고, 교차는 여러 가지 상품의 그 증거금을 동시에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가 망가지면 여러분 계좌가 다 동시에 청산이 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랑 이더를 동시에 이제 롱 포지션을 잡았는데, 비트는 이제 조금 올라서 이득을 보고 있는데, 만약 이더가 무슨 특수한 악재 때문에 이더가 나락을 간다, 쭉쭉 떨어진다, 그러면은 증거금을 비트 것까지 다 끌어다 쓰면서 비트는 손실이 아닌데도 비트까지 동시에 청산을 당하는 거예요. 격리는 청산이 되더라도 내가 딱 고정한 배율로 매수한 금액만큼만 청산이 되는 거고, 그리고 격리는 이 레버리지를 올릴 수만 있고 내리는 건 안 되더라고요, 바이낸스에서는. 예전에 이제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을 넣고 빼고 이렇게 하면서 격리도 조절을 할 수가 있었는데, 바이낸스는 제가 아까 좀 전에 해봤는데 레버리지를 올렸다가 내리지를 못해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익절을 해버렸거든요. 그리고 지금 요거는 다시 잡은 포지션이에요. 그래서 레버리지는 포지션 잡은 후에는 바이낸스에서는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. 레버리지 실수로 이거 뭐 재미삼아서 잘못 늘렸다가 레버리지 너무 많이 늘려버리면 변경하자마자 청산당하실 수 있어요. 그냥 고정으로 권장 레버리지 1에서 3배만 하자. 건드리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손절을 잘 하시는 분은 교차를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,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손절을 잘 못하실 테니까 교차를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고, 또 격리로 하시면서도 다 몰빵을 하게 되면, 증거금 있는 거 다 몰빵을 하게 되면 그게 그거잖아요. 교차나 그 격리나. 격리로 진행하실 때는 잔고를 2분할 혹은 3분할 이렇게 하셔갖고 그 3분의 1이나 2분의 1만 잡는 거죠. 남겨두는 거예요. 또 따로 떨어뜨려 놓는 거죠, 잔고를. 그래서 혹시라도 청산을 당하게 되더라도, 아니면 큰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동일 시드로 바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, 시드를 남겨두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. 포지션을 잡을 때 내 잔고가 만약에 100만원 있으면 30만원 혹은 50만원만 포지션을 잡으시라고요. 그것도 분할로 해서.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, 보통 내가 청산 당하고 나면은 바로 좋은 기회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내가 청산 당하고 나서 내가 잡았던 포지션을 다시 잡거나 아니면 그 반대 방향 포지션을 잡거나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. 어쨌든 청산까지 몰리는 경우는 좀 시세가 많이 이제 차이가 벌어졌던 거잖아요. 그런데 시드가 없으면 다시 바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. 딴 데서 입금시키면 되지 않냐. 입금시키는 동안 또 좋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또 있고, 바이낸스 같은 경우 이제 현물에서 바로 만약 현물 계좌에 또 따로 있다면 끌어오면 되지만,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따로 또 입금을 시켜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 또 오는 동안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내가 큰 손절을 했거나 청산을 당했는데도 방향을 여전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쉬는 게 낫고,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흥분 상태다,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잖아요. 흥분 상태다, 청산당하거나 큰 손실을 봐서 흥분 상태다 그럴 때는 더더욱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컴퓨터 꺼버리고 빨리 나가세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격리로 이렇게 격리 모드로 해놓고 격리 마진으로 해놓고 남은 잔고로 물을 타면 안 돼요. 이 선물에서는 절대 물을 타시면 안 돼요. 처음에 분할 매수 계획한 대로 그 계획한 대로만 분할 매수를 실행하고 딱 더 이상 물 타는 건 멈추셔야 돼요. 점점 이게 손실이 커지고 수세에 몰린다고 청산가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청산가를 늘려보자고 하면서 물을 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선물의 수칙이에요. 아주 안 좋은 습관이고, 고배율이고 여러분이 이미 잡은 포지션이 많다 그러면은 뚝도 별로 늘어나질 않아요.
이 뚝이라는 거는 흔히 청산가를 그 뚝배기라고 해갖고 뚝으로 이렇게 줄여갖고 말하거든요. 이 청산가가 크게 변동이 없어요. 도움이 안 돼요. 물을 타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선물은 차라리 과감히 손절하고 다시 포지션을 잡던지 아니면 내가 잡은 포지션을 부분 손절이라도 한 번에 손절 못하겠다 싶으시면 일부라도 떼서 계속 손절을 해서 청산가를 늘리는 방법이 차라리 현명한 거다. 물 타는 것보다. 특히나 이제 교차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클 때 부분 손절이라도 안 하면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. 여러분이 초보 때는 내가 잡은 포지션에서 손실이 점점 커져 가면은 내가 방향이 틀렸구나 하고 손절을 하던지, 손절을 못 하시겠다 그러면 물이라도 절대 안 타는 게 현명한 대응이다.